웨딩 놀이터 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웨딩 놀이터 웨딩 수업은요, 웨딩 촬영을 준비하시는 신부님들께서 웨딩 촬영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거지? 처음 해보는 과정이기에 생기는 걱정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리허설 웨딩 촬영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답니다. 리허설 촬영을 신부님들께서는 외찰이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외찰은 웨딩 촬영의 줄임말, 리허설 촬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랍니다. 심기방기 웨딩 용어이죠. 담당 웨딩 플래너님이 계신 경우에는 촬영 전에 플래너님들께서 촬영 체크를 미리 다 해주시겠지만 모두가 다 웨딩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부님들께 정리해서 드리는 웨딩 촬영 체크리스트를 공유해드리면 웨딩 플래너가 없더라도 웨딩 촬영 준비를 척척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프린트해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요 위에 영상 밑에 상세 페이지 누르시면 제 블로그 주소 올려놓을게요. 여기에 밑에 파일 누르시면 웨딩 촬영 체크리스트 파일 요거 받으실 수 있도록 담아 놓을게요. 웨딩 촬영 체크리스트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요거 누르시고 비번은 123123입니다. 자, 요거 웨딩 촬영 체크리스트인데요. 안 보이죠? 노안. 제 눈도 안 보여요, 지금. 요거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요거는 파일은 한 장으로 프린트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파일 넣어놨으니까 비번 123123 누르시면 요거 받아서 정리하실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뒤에 봐보시면요. 우리 웨딩 촬영 체크리스트라고 이렇게 있어요. 요거 뭐냐면요. 내가 준비하는 것들 하나씩 정리하실 수 있게. 웨딩 플래너가 있는 분들은 이런 파일들을 정리해서 플래너님들이 줄 거지만 웨딩 플래너 없이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준비 꼼꼼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거 정리한 거 드릴게요. 보시면 일정이라고 해서 내가 촬영하는 날짜, 그리고 이제 촬영하는 당일에 내가 진행하는 메이크업샵, 드레스샵, 촬영하는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봐보면요. 자, 업체명 및 담당자라고 해서 이렇게 연락처까지 정리할 수 있게 체크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 정리하시면 돼요. 담당 플래너님이 있으신 경우는 사실은 이걸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메이크업샵, 드레스샵, 헤어 칠장, 스튜디오,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메이크업샵 같은 경우요. 우리가 체크할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연락처 적어 놓으신 데다가 전화를 한 촬영하기 일주일 전, 한 2주일 정도 전에 전화를 하셔서 저 며칠 날 촬영하는 누구누구 땡땡땡 신부인데요. 제 메이크업 스타트 시간, 그리고 메이크업실에서 나가는 아웃 시간, 이거를 메이크업샵에 전화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려주실 때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요. 일반적인 강남에 있는 스튜디오들은 내가 예를 들어 3시 촬영이다 하면 2시 반에 아웃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를 그 이동 시간으로 잡는 거고요. 예를 들어 헤이스, 같은 강남이라도 내곡동은 좀 멀거든요. 거의 막히면 50분, 안 막혀도 35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헤이스라던가 무이 같은 경우도 한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경호 포토그래피 같은 경우도 우면산 있는 그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은 1시간을 잡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내가 찍는 스튜디오 있죠. 그 스튜디오에다가 이동 시간을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를 먼저 물어보신 후에 메이크업샵의 스타트 시간, 아웃 시간에 물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플래너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체크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플래너가 없는 분들은 스튜디오에 먼저 전화하셔서 이동 시간을 메이크업실에서 몇 시쯤 나와야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그 후에 메이크업샵에다가 메이크업 스타트 아웃 시간을 여쭤보시면 아마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얼리 스타트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9시 촬영이다 하는 경우에 8시 반에 아웃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이크업을 거의 5시 반, 3시간 잡거든요. 그랬을 때 스텝이라던가 선생님들은 집에서 나오시려면 새벽 3시 뭐 이럴 때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찍 스타트 했을 때는 얼리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비용들이 거의 모든 샵들에 있어요. 그래서 샵에 전화하셔서 저 누구누구 신부인데 얼리 스타트 비용이 있나요? 라고 체크하시고 그 당일날 결제하시면 돼요. 아니면 너무 이른 시간인 경우는 미리 결제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주차 장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모든 샵들이 발렛이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 10시 촬영이다 하는 경우는 신부님 거의 6시 반에는 메이크업샵 오셔야 되는데 발렛 실장님들은 출근 시간들이 거의 9시, 거의 대부분 10시셔서 없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일찍 내가 스타트를 하는 경우는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미리 체크를 하면 당일에 당황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샵이 새벽이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나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체크하시면 훨씬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발렛 비용, 현금 챙기시기. 강남은 모든 샵에 내 차를 대면 그 발렛 비용이라고 3,000원씩 발생해요. 그래서 무조건 현금이 없으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웨딩할 때는 항상 현금을 좀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차하고 나서 메이크업실 올라갈 때 신부님 첫 번째 드레스에 입으실 신랑님 의상 가지고 올라가시기. 신랑님 같은 경우는 뭐 꼭 입어야 돼요 라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플래너가 있는 경우에는 플래너님들이 신부님들한테 첫 번째 드레스는 뭐 풍성 먼저 스타트예요, 아니면 슬림 먼저 입으실게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실 건데, 플래너님이 없으신 경우에는 스튜디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드레스로 스타트하면 될까요? 를 여쭤보시면 그 드레스에 내가 매칭하고 싶은 신랑님 옷 있죠, 그거를 가지고 메이크업실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들도 이게 사복을 입는 거랑 정장 입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랑님들이 옷을 벗느라고 또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고 옷이랑 스타일이랑 좀 맞춰보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이크업실에서 의상을 갈아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구겨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요, 자켓을 벗고 운전해요. 그리고 바지는 그렇게까지 구겨지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랑님들 메이크업실에서 많이들 환복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실 부분이, 자, 이번에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드레스. 자, 체크사항 같은 경우가요, 이모님께서 메이크업실 도착 예정 시간을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잘못 체크되어 있는 경우들이 플래너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2중으로 3중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근데 혼자 준비하실 경우 날짜가 바뀌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간이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모님이 또 안 오시는 사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모님 메이크업실 도착 시간을 드레스샵에다가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헬퍼 이모님 비용 같은 경우가 이제 드레스샵마다 달라요, 금액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헬퍼 이모님 비용으로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봉투에 담아 놓으면 편하시기 때문에 헬퍼 이모님 비용을 좀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헤어 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모두 다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 출장 선생님을 따로 부르신 경우에는 체크하셔야 될 사항들이, 헤어 출장 선생님이 스튜디오 도착 시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짧아요. 짧으신 경우에는, 촬영 시간이 짧으신 경우에는 선생님이 스타트했을 때부터 끝까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들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들은 촬영이 스타트되고 그때는 머리를 다 미용실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이모님이 1시간 정도 봐주시다가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헤어 선생님께서 스튜디오에 도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헤어 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샵은 몇 회 진행인지 뭐 2번, 3번, 어떤 샵은 뭐 2시간 반, 뭐 3시간 반, 올데이 뭐 이런 식으로 몇 시간 진행하는지를 체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촬영하기 전에 헤어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체마다 지불 방법들이 달라요. 촬영하기 전에 입금해달라는 샵도 있고 또 어떤 샵들은 봉투에 담아서 현장에서 드리는 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제 체크사항 같은 경우가요. 이제 촬영 예약 확인. 왜냐면 촬영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플래너들의 경우 컴퓨터로 시스템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근데 혼자 준비하시는 경우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체크 전화를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가 지인분들이 오시는 경우 주차 가능 여부랑 대수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저 얼마 전에 스튜디오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주차비가 한 7,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데들은 아예 주차조차가 안 되는 데들도 있어요. 스튜디오 말고 다른 데 사설, 공영 주차장 이런 데들을 안내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나 막 촬영하고 있는데 막 신부님들 촬영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계속 주차 못 해가지고 전화하거나 하시면 서로 좀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좋고요. 원본이라던가 수정본 같은 경우 스튜디오에서 따로 사는 경우들 많으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촬영 씬에 따른 별도 비용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면 좋은 게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마다 야간 씬이라던가 뭔가 특별한 씬 있잖아요. 한옥 씬이라던가 특별한 씬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체크하시면 촬영장에서 좀 당황하시는 일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우천시에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가 있고요. 비 오면 저희 이 컷 절대 못 찍어요. 이런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요즘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 가능한지 여부도, 왜냐면 다들 일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아침부터 바지런히 준비하시기는 너무 힘드시니까 좀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체크를 좀 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메이크업샵 주소 한번 체크하시고요. 스튜디오 주소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드린 것들은 플래너가 있으신 경우들은 신부님 신랑님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다 플래너들이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다 정리해서 드리게 될 거고요. 워킹이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불안감이 조금 더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촬영하기 미리 하셔도 되고요. 거의 한 1, 2주 정도 전쯤에 한 번쯤 싹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체크사항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촬영할 때 의상이 중요하겠죠. 대부분 신부님들 의상은 드레스샵에서 거의 준비가 되세요.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 따라서 사복을 준비한다던가 한복을 준비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준비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의상에 있어서는 신랑님 의상을 한번 꼭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구두라던가 신랑님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발목 긴 검정 양말. 이게 남자들이 앉아서 찍으면 발목이 길지 않으면 그 살이 보여요. 그게 되게 이상해요. 사진에 살 보이는 게. 그래서 발목이 긴 검정 양말이랑 조금 내가 트렌디하게 젊게 찍겠다 하는 경우는 발목 양말 같은 것도 챙겨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신부님들, 신랑님들 개인적으로 블랙 수트라던가 아니면 흰 색깔 정장이라던가 캐주얼이라던가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것들 잘 챙겨 오시면 돼요. 그 다음 보실 게 야외 촬영이 있으신 경우 착장하실 의상 준비 시에 구두라던가 액세서리 이런 것들 꼭 세팅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아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드레스샵에서 이모님이랑 같이 이동하는 경우 드레스를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구두라던가 액세서리가 다 이모님이 있으시니까 괜찮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촬영이 끝나고 이모님은 가시고 사복신, 데이트 스냅처럼 이런 식으로 찍으시는 경우들에는 이모님이 가시기 때문에 액세서리 구두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검정 원피스인데 슈즈가 신부님 흰 색깔 웨딩 슈즈예요. 그러면 영락 없는 수성 사인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 착장, 액세서리, 구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돼요. 드레스로 나갈 경우는 이모님이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부님 헤어 같은 경우 일단은 아까 전에 헤어 변형 그런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헤어 변형을 하면 좋기는 좋아요. 헤어 변형이 신부님들 사이에서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헤어 변형이거든요. 근데 또 걱정 많이는 안 하셔도 되는 게 헤어에 민감한 분들은 헤어 변형 선생님을
무조건 부르시는 게 옳고요. 후회 안 해요. 그런 경우. 근데 헤어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깔끔한 머리 좋아하시고 볼륨 같은 거 좀 안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모님 선 안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경우는 헬퍼 이모님이라고 촬영 때 이모님께서 머리를 묶어주시기도 하고 액세서리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즘 웨딩 트렌드 같은 경우는 헤어를 처음에 미용실에서 드라이 형태로 내추럴하게 드라이하고 스튜디오 가서 푸르고 찍다가 이모님께서 중간쯤에 묶어주세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묶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 처음부터 묶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다시 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헤어 변형 선생님이 있는 경우는 머리를 묶었어요. 처음 스타트할 때. 그러고 난 다음 촬영하다가 선생님이 오시면 드라이를 해서 머리를 싹 풀러서 처음처럼 머리를 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헤어 변형 선생님이 없으면 묶은 상태로 끝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스프레이와 많은 핀들 때문에 완벽하게 고정이 돼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찍고 싶은 스튜디오가 첫 씬이 슬림 드레스인데 그 슬림 드레스에 내가 머리를 묶고 싶어요. 근데 나는 머리를 푸른 것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헤어 변형 선생님이 있는 게 좋죠.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머리가 민감하지 않고 신부님들이 나는 어차피 풀렀다가 이모님이 좀 깔끔하게 이렇게 묶는 거 포니테일이라던가 통머리 정도도 괜찮아요 하시는 경우는 굳이 또 헤어 변형 선생님이 없으셔도 충분히 만족하시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풀으실지 묶으실지 미리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사진들을 캡처해서 선생님에게 보여주시면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헤어 출장 선생님을 예약하신 경우는 촬영하기 전에 선생님과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들을 미리 상의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체크사항 중에 준비물, 촬영 때 찍고 싶은 촬영 소품, 도시락, 간식, 여름의 경우는 더위에 대비해가지고 손선풍기라던가 부채, 얼음물, 아이스박스 등, 겨울의 경우는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은데요. 핫팩이라던가 담요, 보온병에다가 따뜻한 물 등 이런 식으로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 보실 체크 포인트들은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째 쭉 읽어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번 하루 전날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고 수면은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2. 신부 마사지는 이틀 전에 받아주십시오. 하루 전에 하면 유분이 너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경락이라던가 마사지는 이틀 전이 아니고 거의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마무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온몸이 멍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멍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피부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틀 전까지가 좋고 이런 몸 마사지라던가 경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멍이 들지 않는 시기에 마무리를 일단 지으시면 좋아요. 자, 3. 집에 나갈 때 샴푸. 집에서 나갈 때 샴푸만 하셔도 되고요. 모발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린스를 하셔도 된대요. 그리고 기초 화장은 스킨 로션만 하시면 되고 너무 유분감 많게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가시면 기초 다시 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4. 신랑 신부님 두 분은 옷을 갈아입을 때를 대비해 앞이 오픈된 옷, 원피스라던가 남방, 예를 들어 목폴라티, 후드티 이런 거 입으면요 메이크업 다 닦이고 머리 막 초사이언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입고 벗고 편한 게 편하실 거예요. 이런 이유는 환복 시 헤어나 화장에 손상을 막기 위해서예요. 자, 5. 고가의 액세서리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에 여러 팀이 있는 경우에 경황이 없을 때 분실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싼 제품들은 웬만하면 갖고 오지 않는 게 안전하고요. 6. 개인이 준비하시는 것들은 캐리어에다가 구겨지지 않게 잘 담아오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 뭐 비누방울, 가랜다, 소소한 것들 있죠. 뭐 신발이라던가 잔자분한 것들은 캐리어에 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캐리어에다가도 왼쪽 오른쪽이 있으면 뭐가 담겨 있는지 써놓으면 좀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부님은 못 움직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랑님이 짐을 싼 사람이 아닌데 계속 신부님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신랑님들이 잘 못 찾아서. 근데 사실 못 찾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기가 싸지 않는 짐인데 뭐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캐리어에다가 이쪽에는 뭐가 담겨 있고 이쪽에는 뭐가 담겨 있고, 아니면 신부님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면 좋아요. 거기 가방에 있어, 어디에 있어 하면 대부분 못 찾다가 신부님들이 막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원피스라던가 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캐리어에 담으면 구겨질 수 있으니까 뒷좌석에다가 거시면 돼요. 그러면 덜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이 그 얘기예요. 구겨지는 의상은 자동차 뒷자리에 걸어서 오시면 구겨지지 않고 좋아요. 자, 8번 신랑님은 준비하신 구두와 같은 색깔의 양말을 착용합니다. 무늬가 없는 검정색 발목 긴 양말 꼭 가져오세요. 요거 체크하시면 좋고요. 9번 촬영 당일 간식, 김밥, 샌드위치, 과일 등을 준비해 오세요. 3시간 메이크업 받고 촬영 4, 5시간 진행하면 배가 엄청 많이 고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팁 중에 하나가, 신부님들은 사실은 뭔가 도시락을 준비해 오면 먹기 되게 불편해요. 마음적으로도 불편하고 몸적으로도 불편하셔서,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으시면 시간이 오래 촬영하기 때문에 지치시고 표정이 사진에 담겨요. 그래서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소세지, 청포도, 방울토마토, 초콜릿, 사탕 이런 거 있죠. 한 입에 쏙쏙 먹을 수 있는 당분이 있는 것들을 챙겨 오시면 훨씬 더 신부님이 내 체력을 유지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김밥 같은 경우도 여름 같은 경우는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그냥 배민으로 시켜 드세요 많이 하거든요. 요기요나, 배민 요즘 안 좋으니까 요기요. 그래서 그런 데서 시켜 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먹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10, 당일 차량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는 택시로 이동할 거고요. 당일 메이크업실에다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메이크업실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제 아웃할지를, 이제 요즘 다들 카카오 택시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샵에서 몇 분 후에 카카오 택시 부르면 돼요 라는 식으로 알려주실 거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 들어가시면 되고요. 11. 화이트, 진하지 않는 컬러의 조명을 입으시는 게 조명이라던가 채광에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색깔 상관없거든요. 별걸 다 얘기하는데 저는 민트를 입었어요. 그래서 꼭 막 베이지, 화이트 이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블랙이라던가 레드라던가 이러한 식으로 색이 잡히는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네일 케어 같은 경우도 이게 막 빨간색, 파란색은 사진에 손톱이 엄청 잘 잡혀요. 그래서 웬만하면 컬러는 튀지 않는 파스텔 계열, 핑크라던가 화이트라던가 연한 색깔들 있죠. 그러한 것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완전 중요하죠? 겨드랑이 제모는 필수랍니다. 그리고 13번 네일 케어는 받고 오시면 좋아요. 아까 전에 똑같은 얘기거든요. 튀지 않는 파스텔 계열, 핑크, 화이트 등 너무 진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14번 촬영 당일 개인의 짐은 개별 포장 이후 큰 가방 하나에다가 모두 담아서 가방 분실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가방을 쇼핑백, 비닐봉다리, 쇼핑백, 큰 가방, 작은 가방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들 메이크업실에다가 놓고 오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큰 가방에다가 담으시라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아웃할 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체크할 틈이 없이, 문제는 뭐냐면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 그게 어딨지? 라고 하면 메이크업실은 닫아 있고, 거기에 혹시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경우는 신랑님, 신부님들이 촬영 끝나고도 되게 찝찝하게 촬영이 끝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겨지지 않는 것들은 큰 트렁크 같은 거, 캐리어 같은 거에다가 잘 담아서, 웬만하면 짐들을 내가 개수를 셀 수 있게 나갈 때 이모님 몇 개 있는지 체크 한번 부탁드려요 라던가, 플래너님들한테 저 짐 이거 있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왜냐면 신부님은 드레스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게 되게 답답해요. 신부님들이 내가 움직여서 내가 확인하는 게 마음 편한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좀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자, 15. 신랑님 정장, 의상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보타이용 와이셔츠가 있고 일반 와이셔츠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와이셔츠는 깃이 더 길어요. 보타이는 깃이 되게 짧아서 보타이용 와이셔츠에는 넥타이를 못해요. 이랬을 때 넥타이를 갖고 온 경우에는 일반 와이셔츠가 없는 경우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보타이만 해야 되고 그 느낌만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반 와이셔츠 있는지 체크하시고, 턱시도가 있는 경우는 턱시도 와이셔츠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아요. 근데 대신 일반 와이셔츠에 보타이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턱시도 와이셔츠를 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검정 양말도 중요하죠. 자, 16. 개인차로 이동 시 차 트렁크를 깨끗하게 비워야 짐을 다 챙기고 신부님도 편하게 가실 수 있으세요. 이 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차에 남자들, 저도 그렇긴 한데 제 차 트렁크 열면 짐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막 정신없다 보니까 오면요. 이모님 짐이 드레스도 3벌에다가 액세서리통 엄청 크고 또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볼레로도 있고 또 신부님 신랑님 벗은 옷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짐이 너무 많아서 짐을 못 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방법은 신부님이 엄청 불편하게 막 낑겨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택시를 부르거나 뭔가 수월하지 않게 스타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할 때 차량은 무조건 깨끗하게 비우시면 신부님이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고, 짐을 실는 시간도 되게 짧게 딱 싣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스타트가 깔끔하게 스타트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 드레스 외에 의상을 찍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챙겨오시면 찍어주세요. 한 벌 정도 챙겨오시면 좋아요. 근데요, 요즘 스튜디오들이 의상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체크를 미리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클로드 스튜디오에 세미 촬영을 해요. 그런 경우는 돈을 내가 더 낸다 하더라도 3벌이라는 셈이기 때문에 3벌이라는 의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내도 더 추가가 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스튜디오들은 자기네들이 약간 유두리가 있어서 한복 대신에 캐주얼 더 한 벌 정도 더 가져와도 돼요 라던가, 어떤 데들은 저희 그냥 안 돼요. 우리 드레스 3벌에 캐주얼 하나예요. 아니면 드레스만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계약한 상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헤이스 스튜디오도 어떤 상품은 7벌, 어떤 상품은 3벌, 어떤 상품은 4벌 이런 식으로 내가 상품을 계약한 거에 따라서 이게 의상 벌수도 제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조금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중도금 체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토탈 금액에서 계약금을 아마 업체들에다가 내는 경우들도 있고 컨설팅에 내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업체들마다 몇 프로의 중도금이라는 게 늦어도 촬영하기 1, 2주 정도 전에는 중도금이라는 게 나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설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부님들이 전체 금액에서 계약금들이 한 30만원, 50만원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뺀 다음 변동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주 메이크업을 추가한다던가 DVD를 추가한다라던가 뭔가 추가사항들, 드레스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다 체크해서 업체마다 중도금은 70%, 잔금은 30%, 이렇게 중도금은 촬영하기 1, 2주 정도 전쯤, 잔금은 결혼식 하기 1, 2주 정도 전쯤, 이런 식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번에 나눠서 우리가 금액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촬영하기 전이랑 결혼식 하기 전에 결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아요. 자, 중도금 체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웨딩 촬영 체크리스트들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린 거라서, 이게 케이스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플래너가 있는 경우는 이 일을 플래너들이 하는 거고요. 플래너가 없는 경우에는 신부님들께서 좀 하나하나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면 불안하지 않게 잘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파일 잘 받아서 프린트 하셔가지고 좀 체크를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웨딩 놀이터 웨딩 수업은요. 스대매 중에 스에는 리허설 촬영과 본식 사진 이렇게 2개의 스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결혼식의 시간들을 사진에 담아내야 하는 본식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웨딩 수업에서 해드리려고 해요.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해서 다음 수업 때 뵐게요. 늘 신부님, 신랑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부분들 꼭 해결 도와드릴게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